여러분, 오늘 밤 하늘을 가로지르는 저 하얀 은하수의 띠, 그 어딘가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태양계는 은하의 화려한 중심이 아니라 저 멀리 변두리 시골 동네에 조용히 떠 있는 작은 점 하나입니다. 은하 중심에서 무려 26,000 광년. 오늘 저희 세이건의 길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시골 마을이 실제로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멀리 있는 별들의 이름을 하나씩 외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 어디쯤에 어떤 모습으로 떠 있는지 그 진짜 주소를 찾아가 보자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름밤 도시의 불빛을 멀리 벗어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말이죠. 가로등도 없고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고개를 뒤로 젖혀 하늘을 올려다보면 처음에는 그저 까맣던 하늘에 서서히 무언가가 떠오릅니다. 은은하게, 아주 은은하게 흐르는 하얀 강 한 줄기. 마치 누군가 검은 도화지 위에 붓으로 흐릿한 물감을 한번 쓸어 놓은 것 같은 그 띠. 우리는 그걸 은하수라고 부르죠. 도시에서 나고 자란 분들은 어쩌면 이 은하수를 평생 제대로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빛공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도심의 밝은 불빛은 우리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신 저 아득한 우주의 강을 우리에게서 가만히 빼앗아 갑니다. 퇴근길 버스 창문에 기대어 바라본 도시의 밤하늘에는 사실 별 몇 개만 겨우 반짝일 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하수를 그저 사진 속에서만 혹은 교과서 속 그림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얀 띠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건 그냥 흐릿한 구름도 아니고 하늘에 뿌려진 물감도 아닙니다. 이 하얀 띠 하나하나가 우리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입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천억 개. 우리 눈에는 하나하나 구분되지 않을 만큼 멀고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 그저 뿌옇게 뭉쳐진 강물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저 은하수는 사실 우리가 속한 거대한 별들의 도시, 바로 우리 은하를 옆에서 바라본 단면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 안에 살면서 이 도시의 한쪽 벽면을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셈이에요. 마치 커다란 원반형 접시 안에 들어앉아 접시의 가장자리 쪽을 바라볼 때 별들이 가장 두껍게 겹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은하를 교과서에서 본 그 단정한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름다운 소용돌이 모양이고 옆에서 보면 얇고 납작한 접시 모양, 가운데가 볼록하게 부풀어 있고 나선팔이 우아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이요. 참 질서정연하고 예쁘죠. 하지만 실제 우리 은하는 그렇게 얌전하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뜻밖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그 진짜 얼굴 앞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은하의 어디에 우리가 있는지, 이 은하가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아마 오늘 밤 하늘을 조금 다른 눈으로 올려다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먼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부터 확인해야겠죠. 집을 찾아가려면 주소를 알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은하 안에서 우리의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조금 겸허해지는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근히 우리가 특별한 자리에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오랜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죠. 태양도, 달도, 모든 별도 우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그저 여러 행성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은하 안에서의 우리 위치를 알고 나면 그 겸손함은 한 걸음 더 깊어집니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 화려하고 별이 빽빽하게 모인 중심부가 아니라 은하 원반의 한쪽 변두리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어요. 은하 중심으로부터 약 26,000 광년 떨어진 곳. 참고로 우리 은하 전체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하 반지름의 절반쯤 되는 딱 어중간한 변두리에 있는 셈이죠. 게다가 우리 태양계가 속한 곳은 오리온팔이라고 불리는 나선팔입니다. 그런데 이 오리온팔은 은하의 주요 나선팔도 아닙니다. 궁수자리팔이나 페르세우스자리팔 같은 거대한 주요 나선팔에 비하면 오리온팔은 그 사이에 낀 상대적으로 작은 지류에 가깝습니다. 큰 강줄기 사이에 난 작은 색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고 그것도 주요 나선팔이 아니라 작은 지류에 얹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은하의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겁니다. 도시의 번화가가 아니라 밤이면 개구리 소리만 들릴 것 같은 그런 한적한 변두리 마을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저는 이 사실이 조금도 서글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하의 중심부는 별들이 너무 빽빽하게 모여 있고 초신성 폭발이나 강력한 방사선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위험한 동네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우리 지구처럼 수십억 년 동안 조용히 생명이 자라날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우리가 이 조용한 변두리에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우리가 은하의 변두리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은하 자체는 정말 교과서 그림처럼 얌전하게 생겼을까요? 우아하게 납작한 접시 모양. 그게 정말 우리 은하의 진짜 모습일까요? 그 답은 조금 뒤에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 따라와 주세요. 먼저 우리가 왜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요. 우리는 다른 은하들의 사진은 참 많이 봤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라든지 저 멀리 있는 아름다운 소용돌이 은하들, 위에서 정확하게 내려다본 것처럼 나선팔이 선명하게 펼쳐진 그런 사진들 말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위해서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조금은 서글픕니다. 우리가 그 은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 안에 들어앉아서는 그 집이 밖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은하라는 거대한 도시 안에 갇혀 있고 그 도시를 벗어나 위에서 내려다볼 방법이 없습니다. 카메라를 은하 바깥으로 들고 나가려면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수만 년이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참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과 가스가 어느 방향에 얼마나 멀리 어떤 속도로 있는지를 하나하나 측정하는 거죠. 그렇게 안에서 모은 수많은 점들을 이어붙여 우리 은하가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을지를 조심스럽게 그려냅니다. 마치 눈을 감고 방안을 손끝으로 더듬어 방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내는 것처럼요. 그리고 바로 그 조심스러운 측정 끝에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던 그 납작한 접시 그림이 사실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약속했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의 진짜 모습 말이죠. 우리는 은하를 접시처럼 납작한 모양이라고 배웠습니다. 팬케이크처럼 혹은 잘 구운 부침개처럼 평평하게 펼쳐진 원반.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은하는 한쪽 가장자리는 위로 슬쩍 솟아오르고 반대쪽 가장자리는 아래로 축 처져 내려간 마치 살짝 휘어진 레코드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LP판을 햇볕 아래 두었다가 한쪽이 스르르 휘어버린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딱 그 모양입니다. 평평한 접시가 아니라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뒤틀린 접시요. 천문학자들은 은하 속의 가스를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하다가 이 휘어짐을 이른바 워프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가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별들도 같은 패턴을 따라 살짝 휘어져 있었죠. 그리고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이 뒤틀림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가장자리로 갈수록 접시의 끝이 더 크게 출렁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은하가 도대체 왜 휘어진 걸까요? 무엇이 이 거대한 별들의 도시를 이렇게 뒤틀어 놓았을까요? 가장 유력한 이유는 이웃들의 중력 간섭입니다. 우리 은하 곁에는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라는 두 작은 이웃 은하가 함께 돌고 있습니다. 이 이웃들이 우리 은하의 원반을 중력으로 슬며시 잡아당기면서 마치 커다란 천의 한쪽 끝을 잡아당길 때 천 전체가 출렁이듯 은하 원반의 뒤틀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 궁수자리, 외소, 타원 은하 같은 다른 이웃의 영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연구에서는 이 휘어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암흑 물질이라는 것인데요. 은하를 감싸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의 분포가 원반과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은하가 서서히 휘어진다는 겁니다. 이 암흑물질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아주 자세히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우리 은하는 우리가 그림으로 배운 것처럼 얌전한 접시가 아니라 이웃들의 손길에 부드럽게 뒤틀린 살아있는 듯한 복잡한 구조라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는 대체 얼마나 큰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는 은하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추정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은하는 단순히 별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하의 가장자리는 별과 가스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은하다 하고 칼로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도시의 끝이 어디냐고 물으면 건물이 점점 뜸해지다가 어느새 논밭으로 바뀌는 그 경계를 딱 짚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별들보다 훨씬 더 넓게 퍼져 있는 희미한 가스 구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헤일로까지 고려하면 우리 은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범위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즉 은하의 크기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10만 광년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몇 배 이상으로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도 정밀한 관측을 통해 우리 은하의 실제 크기와 구조를 끊임없이 다시 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은하의 모습이 얼마나 단순화된 그림이었는지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이 거대한 별들의 도시가 실제로는 단 한순간도 가만히 멈춰 있지 않는다는 조금 어지러운 진실로 들어갈 테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아주 평온하게 앉아 있다고 느낍니다. 방 안은 조용하고 커피잔에서는 김이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하지만 이건 우리 감각이 만들어낸 아늑한 착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멈춰 있던 적이 없습니다. 지구는 스스로 팽이처럼 돌고 있고 그 상태로 태양 주위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우리 태양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태양도 은하의 중심을 기준으로 거대한 궤도를 그리며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금의 속도로 은하를 딱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약 2억 2천만 년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태양이 은하를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던 그 무렵, 지구에는 이제 막 공룡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은하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지구에서는 공룡이 나타났다가 번성하고 거대한 운석에 멸종했다가 그 빈자리에서 포유류가 자라나 마침내 우리 인류가 등장했습니다. 태양의 은하 여행 단 한 바퀴에 지구 생명의 그 긴 드라마가 통째로 담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만 도는 게 아닙니다. 은하 속의 수천억 개 별들이 모두 중심의 강력한 중력에 이끌려 끊임없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별의 위치에 따라 그 속도는 조금씩 다른데 우리 태양은 초속 약 220에서 240km, 시속으로 따지면 80만 킬로미터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은하 속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그 속도로 은하 속을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올려다본 밤하늘은 그저 고요하고 정적으로만 보이죠. 별들은 마치 검은 천에 박아놓은 모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하 전체가 웅장하게 회전하는 거대한 소용돌이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저 은하수의 모습은 사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거대한 은하 원반에 아주 짧은 한순간을 포착한 스냅 사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은하는 단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은하 자체도 우주 공간 속을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은하는 초당 약 600km, 시속으로 따지면 200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 한가운데를 나아가고 있어요. 마치 거대한 우주의 바다 위를 아스라이 떠가는 한 척의 함선처럼 말이죠. 우리 은하는 홀로 항해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은하들과의 중력 관계 속에서 서로 밀고 당기며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드로메다 은하가 특별합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도 조금씩 서로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먼 미래에는 두 은하가 만나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는 마세요. 두 은하가 충돌한다고 해서 별과 별이 쾅쾅 부딪히는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은하 안에서 별과 별 사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은하가 서로를 통과하듯 지나가면서 중력의 춤을 추며 서서히 하나의 더 큰 은하로 녹아듭니다.
물론 그 일이 벌어질 무렵이면 우리 태양은 이미 노년에 접어들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장엄한 합쳐짐의 밤하늘을 그때의 어떤 생명이 올려다보게 될지 상상하면 참 가슴이 아득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은하의 변두리에 앉아 이 거대한 도시가 돌고 항해하고 이웃과 춤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회전의 중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수천억 개의 별을 붙잡아 돌리는 그 강력한 중심에는 말이죠. 이제 우리 은하의 심장부로 함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의 한가운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괴물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궁수자리 A스타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이 블랙홀의 질량은 우리 태양의 무려 400만 배에 달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가 아주 작은 영역에 압축되어 있어서 그 주변의 시공간은 완전히 뒤틀려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겁먹지는 마세요. 이 괴물은 우리에게서 26,000 광년이나 떨어진 저 먼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시골 변두리 마을까지 그 아가리가 닿을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중심의 무거운 중력이야말로 우리 태양을 포함한 온 은하의 별들을 하나로 붙잡아 이 아름다운 소용돌이를 유지하게 해주는 참과도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블랙홀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블랙홀은 빛조차 삼켜버리니 검은 배경 위에 검은 존재를 어떻게 보겠어요. 하지만 그 존재를 확인하는 영리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은하 중심 근처의 별들을 수십 년 동안 끈질기게 관측했더니 그 별들이 텅 빈 것처럼 보이는 한 지점을 중심으로 엄청난 속도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자리를 중심으로 별들이 미친 듯이 도는 걸 보고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역으로 알아낸 거죠. 그 별들의 궤도를 정밀하게 계산해서 궁수자리 A스타의 질량과 위치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전 세계의 전파 망원경을 하나로 연결한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이 이 블랙홀의 그림자를 사진으로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흐릿하게 빛나는 도넛 모양의 이미지. 은하 중심에 숨어있던 그 괴물의 존재가 마침내 우리 눈앞에 그 윤곽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여기서 저는 문득 칼 세이건이 떠오릅니다. 세이건이 우리 곁을 떠난 게 199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이건은 우리 은하 중심의 이 블랙홀 그림자가 실제로 찍히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말했죠. 우리가 우주를 대할 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철저한 호기심, 다른 하나는 끝없는 경외감이라고 말입니다. 이 블랙홀의 그림자를 향해 수십 년을 파고든 과학자들의 그 집요한 호기심 속에 세이건이 말한 그 태도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하를 이야기하며 별, 가스, 블랙홀을 이야기했죠. 수천억 개의 빛나는 별들, 은은하게 빛나는 성운,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운 가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우리 은하 전체 질량의 겨우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그 찬란한 별빛의 강이 은하의 겨우 10분의 1이라니요. 나머지 90%, 그 압도적인 대부분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무언가입니다. 바로 암흑 물질이죠. 암흑 물질은 빛을 내지도 반사하지도 흡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마치 방 안 가득 유리로 된 투명한 조각상들이 서 있는데 우리 눈에는 텅 빈 방으로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만약 우리 은하가 눈에 보이는 물질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은하 가장자리의 별들은 붙잡아주는 중력이 부족해서 마치 너무 빨리 도는 회전목마에서 튕겨나가듯 은하 밖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측해보니 가장자리의 별들도 여전히 빠른 속도로 안정적으로 잘 돌고 있었어요. 이 현상을 설명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별들 말고도 은하를 감싼 거대한 보이지 않는 질량이 그 별들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암흑 물질입니다. 이 사실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온 밤을 다해 올려다보는 그 아름다운 별빛의 강조차 진짜 은하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찬란한 세계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어둠의 골격이 이 모든 걸 조용히 떠받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 너머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얼마나 큰 세계가 펼쳐져 있는지 이 앞에서 우리는 그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이건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겨우 우주라는 바닷가에 발끝을 담근 어린아이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조용해 보이는 은하가 사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폭풍을 내뿜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 정체는 우주 방사선입니다. 은하 속에서 벌어지는 초신성 폭발이나 블랙홀 주변의 격렬한 현상 속에서 만들어진 고에너지 입자들이죠. 주로 양성자나 전자, 원자핵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속도로 은하 전체로 스멀스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입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지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 순간에도 저 먼 별의 죽음에서 태어난 수많은 우주 방사선이 우리 곁을 조용히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지구의 대기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 걸러주지만 그중 일부는 지상까지 도달해서 우리 주변에 미세한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은하는 단지 별빛만 내뿜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고에너지의 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는 거대한 입자 가속기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은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하를 이루는 별들의 빛은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수만 년 전에 그 별에서 출발한 빛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은하수는 은하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아득한 과거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어떤 별빛은 세종대왕이 살아계시던 무렵에 출발했고 또 어떤 별빛은 피라미드가 세워지기도 전에 그 별을 떠나 이 긴 밤을 건너 이제야 여러분의 눈동자에 도착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별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별의 유령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은 사실 시간을 거슬러 과거를 들여다보는 일과 같습니다. 천문학자에게 망원경은 단순한 관측 도구가 아니라 과거를 향해 나 있는 창, 일종의 타임머신인 셈이죠. 멀리 볼수록 더 먼 과거를 보게 되고 아득히 먼 은하를 볼 때 우리는 우주가 아주 젊었던 시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 오늘 밤 은하수의 그 흐릿한 빛이 조금 더 특별하고 애틋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 자신에게로 가까이 끌어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바깥의 거대한 은하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여러분의 몸 안으로 시선을 돌려볼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하의 이야기와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얽혀 있으니까요. 우리 은하 안에서는 지금도 별들이 태어나고 또 죽습니다. 별과 별 사이를 가득 채운 성간가스와 먼지구름 속에서 새로운 별이 잉태되고 수명을 다한 무거운 별은 마지막에 초신성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 별의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무거운 별이 자기 내부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피 속에서 산소를 실어 나르는 철분, 우리 뼈를 이루는 칼슘,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들이마시는 산소,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이 모든 원소들은 아주 먼 옛날 어느 이름 모를 거대한 별이 폭발하며 우주로 흩뿌린 재에서 왔습니다. 그 별의 재가 다시 가스구름으로 모이고 그 안에서 태양과 지구가 태어나고 그 지구 위에서 마침내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은하 어딘가에서 오래전에 죽어간 별들의 조각입니다. 우리는 은하의 자식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손끝, 그 손톱 밑에 원자 하나까지도 한때는 저 밤하늘 어느 별의 심장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별이 태어나고 죽는 그 긴 순환이 없었다면 탄소도 산소도 존재할 수 없었을 테고,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저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칼 세이건이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이건 그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하가 오랜 세월에 걸쳐 빚어낸 별의 먼지이고 지금 그 먼지가 모여 눈을 뜨고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이 긴 여정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우리는 은하의 변두리 시골 마을에 살고 있고, 우리 은하는 뒤틀린 접시 모양이며 그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고, 그 중심에는 태양의 400만 배짜리 괴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 은하에서 죽어간 별들의 재로 빚어졌습니다.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우리는 정말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이 광활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먼지 한 톨보다도 작은 변두리에 얹힌 티끌 같은 존재. 이 사실이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을 아스라이 저리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를 아주 뜻밖의 눈부신 진실로 데려갑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다시 바라보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뜨겁게 타오르거나 차갑게 식어가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물리법칙을 따라 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별도, 그 어떤 가스구름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은하는 138억 년에 가까운 그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하의 변두리, 한 작고 푸른 행성 위에서 그 별의 먼지들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먼지들이 세포가 되고 신경이 되고 생각이 되고 마침내 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저 별들은 무엇일까? 이 은하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은하가 자기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 몸의 일부인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은하를 탐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은하가 스스로를 알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세이건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코스모스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요. 이건 세상을,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은하 속에 던져진 하찮은 티끌이 아니라 이 거대한 은하가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아주 귀하고 드문 창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 은하수를 바라볼 때 그건 그저 인간이 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은하가 우리라는 눈을 통해 자기 자신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조금만 더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저 광활하고 고요한 은하 전체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드물지를요. 어쩌면 이 넓은 은하 안에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렇게 경이로워하는 존재는 아주 희귀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호기심, 이 경외감이야말로 은하가 138억 년 만에 겨우 얻어낸 가장 값진 능력인 셈입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직접 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밤 혹은 다음번 도시의 불빛을 벗어날 기회가 생기거든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리고 저 별빛 하나하나가 수천 년을 건너온 과거의 빛이라는 것, 그 별의 재가 내 몸속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딱 30초만 떠올려 보세요. 그 30초가 하루의 무게를 얼마나 가볍게 만들어주는지 아마 놀라실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걱정을 안고 삽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오늘 있었던 언짢은 일을 곱씹기도 하고 새벽녘 잠 못 이루며 내일을 걱정하기도 하죠. 그 걱정들이 그 순간에는 온 세상만큼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은하의 척도에서 바라보면 그 무거운 걱정들도 조금은 아스라이 멀어집니다.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의 고민이 하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거대하고 무심한 은하 속에서 초속 240km로 내달리는 이 작은 행성 위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걱정하고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은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무심한 별들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거대한 블랙홀은 그리워할 줄 모릅니다. 오직 우리 같은 별의 먼지만이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은하의 중심, 그 화려한 도심 한복판에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곳은 별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힐 만큼 빽빽하게 모여 있어서 밤하늘이 온통 눈부신 불빛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진짜 어둠이라는 걸, 그 아늑한 밤의 고요를 영영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릅니다.
중심부에서는 초신성이 훨씬 자주 터지고 강력한 방사선이 끊임없이 몰아치고 별들이 서로의 중력을 뒤흔들어 행성들의 궤도를 어지럽힙니다. 그런 소란스러운 도심에서는 우리 지구처럼 한 행성이 수십억 년 동안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생명을 키워내기가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조용한 변두리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맙습니다. 이곳은 은하의 번화가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큰 소란 없이 수십억 년의 긴 낮과 밤이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긴 고요 속에서 바다가 생기고 첫 생명이 눈을 뜨고 마침내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변두리의 한적함이 준 선물인 셈이죠. 이 은하의 화려한 중심만 있고 이런 조용한 변두리가 없었다면 우리를 낳아준 이 요람 같은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깊은 산속 시골집 마당,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겁니다. 머리 위로는 은하수가 은은하게 흐르고 발밑의 땅은 초속 240km로 은하를 내달리고 있습니다. 손안의 찻잔은 따뜻하고 머리 위의 우주는 아득히 넓습니다. 이 작은 온기와 저 거대한 차가움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대비 앞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늑하게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이 은하 안에서 단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지만 그 먼지 속에서 은하 전체를 꿈꿉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역설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작지만 우리 안에는 저 거대한 은하를 통째로 담아낼 만큼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방금 우리가 함께 여행한 그 수천억 개의 별과 뒤틀린 은하 원반과 중심의 블랙홀이 하나의 그림으로 담겨 있습니다. 10만 광년짜리 은하가 지금 여러분의 작은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와 앉아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품는 이 신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경이로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에서 왔고 언젠가는 다시 그 원자들을 우주로 돌려주게 됩니다. 우리 몸을 이루던 탄소와 산소와 철분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은하의 순환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 그 원자들은 또 다른 별의 일부가 되고 또 다른 행성의 흙이 되고 어쩌면 또 다른 생명의 심장을 뛰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은하라는 거대한 순환의 한마디이고 그 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하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이건은 우주를 이야기하면서도 늘 그 끝에서 인간의 따뜻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은 단순히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자 이 세상을 향한 하나의 창가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은하 이야기도 결국은 저 먼 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작은 지구 위에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슬슬 오늘의 긴 여정을 정리할 때가 되었네요. 우리는 오늘 은하의 변두리 시골 마을에서 출발해 뒤틀린 은하 원반을 지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의 골격을 만나고 중심의 블랙홀 앞에 섰다가 다시 우리 몸속의 별 먼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은하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창이라는 사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먼 길을 함께 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오늘 밤엔 잠들기 전에 창문을 한 번만 열어보세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별이 몇 개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저 불빛 너머 어딘가에 은하수가 흐르고 있고 그 강물 속 어딘가에 우리가 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별들의 먼지가 지금 내 가슴 속에서 뛰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우리는 은하의 시골 변두리에 사는 아주 작은 별의 먼지들입니다. 하지만 그 먼지가 서로를 사랑하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경이로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거대한 은하가 138억 년 만에 피워낸 가장 아름다운 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대로 헤어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함께 음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부터 수천억 개의 별이라는 말을 참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이 수천억이라는 숫자가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너무 커서 그냥 아주 많다 정도로만 흘려듣게 되죠. 이 숫자를 잠깐만 우리 몸으로 느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은하의 별을 하나씩 1초에 한 개씩 세기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초당 하나씩요. 그렇게 우리 은하의 별을 다 세려면 무려 수천 년이 넘게 걸립니다. 단군 할아버지 시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세어왔어도 아직 다 못 셌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별들이 지금 우리 머리 위 저 하얀 띠 안에 촘촘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 하나하나가 우리 태양처럼 저마다 행성을 거느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우리 은하 안에는 수십억, 수백억 개의 행성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수많은 행성들 가운데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누군가가 자기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저 별들 너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정말 우리뿐이라면 그건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거라고요. 그 질문의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답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밤하늘을 더욱 설레게 만들죠. 이번엔 반대로 이 거대한 은하를 아주 작게 줄여서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 전체를 우리나라 땅덩어리만 한 크기로 확 줄였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태양과 지구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먼지 한 톨보다도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티끌이 됩니다. 그 티끌 위에 인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전쟁과 모든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우리가 사랑한 모든 사람이 그 보이지 않는 티끌 하나 위에 있습니다. 이 대비 앞에서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하나는 우리가 참 작다는 아득한 겸손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작은 티끌 위에서 우리가 이 거대한 은하의 크기를 상상하고 있다는 벅찬 경이로움입니다. 작기 때문에 초라한 게 아니라 작으면서도 이렇게 큰 것을 품을 수 있기에 오히려 놀라운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얻는 조용한 위안의 정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은하 곁을 돌던 그 작은 이웃 은하들 기억하시나요?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은하는 지금도 그 작은 이웃들에게서 조금씩 별과 가스를 끌어당기며 아주 천천히 그들을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큰 강이 작은 색강들을 품어 안으며 흘러가듯이요. 우리 은하 주변에는 이렇게 오래전에 뜯겨 나온 별들의 흐릿한 흐름들이 아스라이 긴 띠를 이루며 남아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걸 별들의 강, 항성류라고 부릅니다. 은하는 이렇게 이웃을 품고 뒤틀리고 흐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자라고 변해가는 살아있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 우리 은하의 이 모습도 영원히 고정된 초상화가 아닙니다. 이건 그저 138억 년 우주 역사의 어느 한 페이지에 잠깐 펼쳐진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일 뿐이에요. 수억 년 뒤에 우리 은하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안드로메다와 서서히 손을 맞잡고 나선팔이 새롭게 뒤엉키고 또 다른 이웃을 품으면서 말이죠. 우리는 그 장대한 변화의 아주 짧은 한 장면을 살아가고 있는 운 좋은 목격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격자라는 사실이 저는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은하가 이렇게 뒤틀리고 돌고 이웃을 품는 그 모든 장엄한 과정을 알아보고 감탄해 줄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게 없었다면 이 모든 아름다움은 그저 아무도 보지 않는 빈 무대 위에서 홀로 펼쳐지는 공연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있기에 은하의 이 춤은 비로소 관객을 얻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닿는 순간 무심하던 물리현상은 하나의 경이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제 정말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이 거대한 은하의 변두리에서 중심까지 그리고 다시 우리 자신의 가슴속까지 여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부디 이 한 가지만은 마음에 품고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하의 시골 변두리에 사는 작은 별의 먼지이지만 동시에 그 은하가 스스로를 바라보기 위해 피워낸 아주 귀한 눈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참으로 작지만 참으로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그 두 가지가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밤 은하수가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잠깐 여기서 눈을 감고 딱 한 장면만 함께 그려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은하의 변두리, 작고 푸른 행성 위에 서 있습니다. 발밑의 땅은 초속 240km로 은하 중심을 돌고 그 은하는 다시 초속 600km로 우주 한복판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는 수천 년을 건너온 별빛이 은은하게 쏟아지고 몸속에서는 오래전 죽은 별의 원자들이 조용히 맥박을 뛰게 하고 있죠. 이 엄청난 움직임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그저 고요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이 사실은 얼마나 격렬한 항해 위에 떠 있는 고요함인지 저 광활한 어둠이 느껴지시나요? 이걸 가만히 음미해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내 하루의 자잘한 걱정들이 이 거대한 항해 속에서는 아주 작은 물결처럼 잔잔해지거든요. 그렇다고 그 걱정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놓일 자리를 찾는 거죠. 온 우주만큼 크게 느껴지던 근심이 은하의 척도 위에 올려놓으면 제 크기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이 우주를 느끼고 있다는 벅찬 감각이 대신 들어섭니다. 우리 은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다른 하나는 그 작음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주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혹시 이런 궁금증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은하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우리 은하가 뒤틀렸다는 걸, 우리가 변두리에 산다는 걸 이토록 자세히 알아냈을까 하고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용하고 끈질긴 노력 속에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속 수십억 개의 별들이 각각 어느 방향에 얼마나 멀리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하나하나 측정했습니다. 별 하나의 거리를 재는 것만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수십억 개나 해낸 겁니다. 그렇게 안에서 조심스럽게 모은 수많은 점들을 이어붙여 우리 은하의 3차원 지도를 서서히 그려냈습니다. 마치 눈을 감은 채 커다란 코끼리를 손끝으로 더듬어 그 전체 모습을 머릿속에 조금씩 완성해 가는 것처럼요. 그 정밀한 지도가 완성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원반이 한쪽은 위로, 다른 쪽은 아래로 부드럽게 휘어져 있구나. 우리 태양은 은하를 도는 동안 위아래로도 천천히 출렁이며 파도를 타듯 움직이는구나. 이 모든 사실이 밤을 새워 별을 헤아린 사람들의 인내 속에서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하를 벗어날 수 없지만 은하 안에 갇힌 채로도 오직 호기심과 끈기만으로 이 거대한 도시의 지도를 그려냈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세이건이 말한 과학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둔 이 은하의 벽을 몸으로 넘을 수는 없지만 생각으로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앉아서도 우리는 10만 광년짜리 도시의 지도를 마음속에 펼칠 수 있어요. 그 자유로운 상상력이야말로 별의 먼지가 얻어낸 가장 놀라운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서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깊은 산속 빛 공해 없는 어둠 속에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하얀 은하수를 올려다보던 그 처음의 장면으로요. 이제 그 하얀 띠는 처음 봤을 때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건 그냥 흐릿한 강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거대한 별들의 도시를 안에서 바라본 단면이고 수천 년을 건너온 과거의 빛이며 내 몸을 이루는 원자들의 고향이니까요. 저는 이 여정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밤하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마다 같은 은하수인데도 알아가는 만큼 그 띠가 점점 더 깊고 입체적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엔 그저 하얀 얼룩이던 것이 어느새 별들의 도시가 되고 과거의 기록이 되고 나 자신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후로는 저 은하수를 예전처럼 무심히 지나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같은 은하수인데 아는 만큼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무기 주는 선물입니다. 과학은 우주에서 신비를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비를 몇 겹으로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볼 때의 은하수도 아름답지만 그 하얀 띠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알고 볼 때 그 아름다움은 우리 가슴 속에서 웅장하게 울립니다. 그러니 오늘 밤 부디 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그리고 그 은하수 어딘가 화려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변두리에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눈 우리가 함께 떠 있다는 걸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이 거대한 은하의 시골 마을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살아낼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광활한 코스모스 속에서 살아있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세이건의 길에서는 다음에도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